네, 다음 주제는 바로 고영태 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고영태 씨 측근들이 국가예산 36억 원을 빼돌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녹취가 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건데요. 네. 고영태 씨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찍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떴다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자, 이 녹음 파일 들으신 분 중에 런닝 찍고 노는 거 저게 무슨 얘기일까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이렇게 불량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흥업소 가서 뭐 옷을 찢고 이렇게 막 기분을 마음껏 낸다. 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 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뭐냐면 현재 사무총장이 문제가 많으니까 사무총장이 곧 물러나게 되면 내가 부총장으로 가서 K스포츠 재단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암시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어서 아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영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흠집을 내기 위한 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서 이슈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까 공개된 그 녹취 내용을 보면 이게 녹취가 된 게 지난해 8월이거든요. 네네. 8월인데 자, 내가 좋은 그림이 뭐냐 하면 고영태 씨가 하는 말이 틀을 몇 개 짜놓고 다음에 뻥 하고 날아가서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내가 그런 그림을 짜고 있다라고 지난해 8월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7월 달부터 지금 굉장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일부 종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영태 씨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녹취 파일 전체적으로 보면 고영태 씨가 뭔가를 의도를 하고 있고 이 안에 어떤 권력 구조가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발을 담그면 이 K스포츠 재단이라는 이 큰 어떻게 보면 재단 자체를 내가 먹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녹취 파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굉장히 어떤 고영태 씨의 의인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영태 씨가 아주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타난 상황을 보면 자신의 어떤 이권 개입을 하려는 그런 어떤 정황도 많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영태 씨와 관련된 부분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헌법 위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은 고영태 씨 진술을 통한 그러한 증거들, 그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약간의 이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두되면 안 된다는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왜 이렇게 이 마당에 왔어요? 지금 헌재에서 결정을 나오는 그런 찰나에 왜 저런 것이 자꾸 자꾸 나올까? 그 의도성에 대해서도 좀 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영태 씨 이전의 진술 자체를 굉장히 희석화시키면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저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에 대해도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부총장을 해서 뭔가 K스포츠 재단을 다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을 고영태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과는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최순실 씨 측에도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김 변호사 말씀처럼 뭔가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의도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함으로써 네, 보수단체에서도요, 이런 분위기에서 성명을 하나 냈는데, 명예훼손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면요. 고영태. 네, 최순실 씨 의상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초상권 침해, 그다음 명예훼손, 최순실 사무실 뒤져서 청와대 문건 훔쳤고 청와대 위증 등, 청문회 위증 등 수많은 변제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엄벌을 처해달라라고 하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자, 저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보니까
무슨 명예훼손이냐, 네. 무슨 절도냐 이런 이제 비난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적어가지고 뭐 명예훼손 이렇게 얘기하면요. 최순실에게도 물론 훼손될 명예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거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좀 시비를 거는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계속해서 그 고영태라고 하는 메신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네. 고영태가 이제까지 검찰과 특검에서 진술한 최순실에 대한 이 불리한 모든 증언들을 오염시키고자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저 중요한 중간고리가 하나 빠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요? 고영태 일당이 사익 하려고 했다. 저는요,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여져요. 자연스럽다. 아니, 네. 인간인데 최순실이 옆에서 그렇게 해먹는 거 보고 나도 이렇게 하면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견물생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뭐 고영태 일당의 사익 추구, 근데 그거 하고 이 고영태 폭로하고 도대체 왜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최순실 측에서요 사익 추구하려다가 좌절이 되니까 폭로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익 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최순실이 야 이건 나만 해먹어야지 너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칼같이 잘라버렸다. 네.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불만을 품고 그러면 왜 너만 해먹고 나는 못 해먹게 만드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불만을 품고 폭로를 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돼야지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냥 사익 추구하려고 그랬다. 그래갖고 뭐 폭로했다. 이 중간 고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죽은 고목나무에 버섯은 먹지 못합니까? 흙탕물에 핀 연꽃은 꽃이 아니냐고. 아, 제가 비유 볼 때는, 멋지신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규제 TV에 나와서 했던 얘기도 탄핵의 본질이 아니라 시중 루머를 얘기하면서 탄핵의 본질을 비껴난 것처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특검에 있는 그 이 최순실 그 변호사조차도 제가 볼 때는 이 고영태 씨의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를 그 훼손함으로써 그의 그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그거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K스포츠 미래재단에 왜 774억 원을 거뒀고 대통령 것을 최순실에게 맡겼는지 그리고 정유라에게 많은 대기업에서 어떤 대가를 받고 그에게 지원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은 답변해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 본질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라서 특검도 헌법재판소도 저는 설득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요.